단기적으로 시장을 이해봤을 때 지금은 수출이 개선되고 있는 경기 확장 국면이자 실적 장세다.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특징, 어떤 종목군들이 강하느냐? 수출이 잘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 와중에 싼 종목들, 이런 주식들의 자금이 단기적으로 쏠리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외에도 실적 전망 개선 섹터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수빈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컴퓨터 앞에 있을 때 찾아오신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오셨어요? 요즘 주식하기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큐피디님도 주식 투자하고 계세요? 저 예전에 800만 원 정도 투자했다가 500만 원 지금 물려 있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이 투자하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뭐 큐피디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투자자분들, 특히나 또 장기 투자 선호하시는 분들이 요즘 시장에서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큐피디님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거 마음에 좀 위안을 삼으시고 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좀 고민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나름대로 공부하고 좀 전략을 잡은 거 한번 그러면 좀 알려드려 볼까요? 너무 좋아요. 네, 사실 제가 최근에 멤버십도 강의하면서 또 전자책도 요거 관련해 가지고 만든 게 있는데 그 일부 내용을 그러면 같이 또 보여드리면서 제가 최근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좀 투자 전략을 잡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큐피디님 혹시 최근 시장이 상승장 아니면 하락장 아니면 박스 횡보장 어떤 시장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락장 아니면 박스 횡보장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좋다고는 안 보시는 거네요.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 시장을 뭐 하나로 딱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좀 박스권 장세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최근 10년간의 차트 흐름을 이제 한 눈으로 보고자 이제 나타낸 건데 주봉상 흐름을 보시면 최근 시장에서의 방향성이 사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점과 저점을 좀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또 고점도 들어 올리는 형태로 사실 하락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돈의 흐름 관점에서 봤을 때 밑에 보이는 지표 이제 거래량 지표랑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표를 한 번씩 보시면은 크게 변동성이 없이 어느 정도 좀 일관된 모습의 형태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 일관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2020년도 당시 장세가 굉장히 좋았을 때 이때 거래량이 보시면은 꾸준하게 좀 늘어났고 거래대금도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시장에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계속해서 돌면서 증시도 좋았었고 반대로 증시가 빠질 때 일명 하락장일 때는 거래량도 쭉 급격히 빠지고 거래대금도 급격히 빠지면서 시장 자체적으로 돈의 흐름이 크게 이탈되며 하락장을 만들었던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장세는 작년에 그리고 올해 연속적으로 시장에 더 큰 돈이 크게 유입되지도 않고 시장의 기준에 있던 돈이 크게 이탈되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어느 정도 좀 일관된 규모의 자금이 계속 돌면서 좀 박스권 횡보 장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굉장히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증시가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뭔가 돈을 벌고 증시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서는 돈을 좀 빼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할 텐데 이게 막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올라가는 종목은 또 올라가니까 이 사람을 또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상승장도 하락장도 아닌 이런 박스장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증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투자한 종목은 특별히 안 오르는 것 같고 뭔가 다른 종목은 계속 오르고 하니까 이런 상대적 박탈감에 일명 이제 포모 현상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게 좀 이러한 장세라서 매일마다 오르는 종목을 발빠르게 매매하시는 선수분들이 아닌 이상 사실 투자하기는 그렇게 또 쉽진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시장이 좋으면은 다 같이 좋고 시장이 빠지면 다 같이 안 좋을 텐데 시장은 계속 갇혀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돈이 또 돌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 빠지고 또 어떤 종목 오르고 어떤 종목 빠지고 사람을 계속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기에도 또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괜히 늦게 추격했다가 나만 손실 보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 현재 시장에서 이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는 뭐 금투세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작용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 구간은 또 커지는 상황이라 더 변동성은 커지는 구간. 그래서 점점 뭔가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 시장이 언제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명확한 상승의 방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에 새로운 자금이 더 많이 유입돼야지 시장이 좋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좀 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이 많아지기 위한 즉 금리가 인하되거나 아니면 한국 증시의 좀 체질이 변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른 자산들이랑 좀 비교했을 때 야, 한국 증시 매력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 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정책인데 요게 좀 더 가시적으로 좀 구체화되면서 실질적인 기업들의 투자의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면은 그 가치를 보고 또 워낙 우리나라 증시 싸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새롭게 더 유입된다라고 본다면 시장에 또 풀리는 돈들이 더 많아지면서 증시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런 금리 인하 그리고 또 밸류업 이런 현상들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반기를 좀 내다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장의 방향성을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크게 오르는 거 물론 어렵지만 반대로 크게 빠지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키피디님 주식 투자는 뭐에 투자하는 거죠? 기업 투자죠. 그렇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거, 뭐가 더 좋아질까? 기업들이 지금보다 벌고 있는 돈이 더 앞으로 많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계속 더 많이 벌 것을 기본적으로 보면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 가장 또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만한 지표가 매달 1일에 발표되는 수출입 데이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 국가이고 기업들도 마찬가지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정해지고 실적이 정해지는 만큼 주식시장의 상승 하락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수출 데이터를 잘 보시면 이제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전월 대비했을 때 5월보다 6월이 좋아진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 추이를 봤을 때에도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작년 말부터 급격히 개선되면서 이 좋아진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건 우리나라 수출이 그만큼 작년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고 이런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은 상황에 잘 버텨주고 있다. 즉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개별적인 악재가 터지거나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 있는 돈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단기적인 악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시장은 크게 하락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하락하면은 매수의 기회로 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수출이 또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만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미국의 제조업 투자가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을 계속해서 지금 잘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미국 쪽으로의 수출인데 이 미국 쪽으로의 수출을 봤을 때 결국 미국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주느냐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어내느냐인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제조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그 안에서의 기회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하반기까지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개선이 이뤄지면서 우리나라의 좀 주식시장에서의 기초 체력, 좀 펀더멘탈이 탄탄하게 좀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앞서 말했던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는 것도 물론 좀 제한적이겠지만 반대로 크게 빠지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봤을 때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까? 이를 활용해 보는 거죠. 최대한 이제 좀 많이 빠질 때 주식을 오히려 사는 습관 반대로 좀 많이 오르면 적당하게 또 팔아주는 습관이 지금의 장세에서는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막 조급하거나 욕심을 부리면서 올라갈 때 종목을 따라잡거나 아니면은 좀 증시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주식 비중을 더 늘리거나
하는 이런 리스크만 최대한 줄이셔도 지금 장세에서 오히려 큰 손실을 좀 막으면서 적당한 수익들을 좀 찾아가시며 다음번에 또 더 큰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더 좋은 결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최근에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전략이 있는데 이름하여 두더지 잡기 전략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쉽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동그라미를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어떤 상이라고 했냐면 은행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자산군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돈이 크게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고 했고요. 반대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이 크게 빠져나가지도 않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계속해서 동일한 규모의 자금이 이 동글동글뱅이 원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근데 문제는 자, 이 안에서 종목들은 계속해서 A에서 뭐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돈은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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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내가 A라는 종목이 오르는 것 같아서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이 돈이 다음 날에는 B로 이동이 되면서 A가 떨어지고 B가 올라가는 현상, 이런 게 자꾸자꾸 반복되고 내가 사니까 떨어지고 내가 파니까 또 오르는 현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을 아마 어렵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 거냐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이 A라는 주식이 유난히 계속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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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랐어요. 이게 바로 뭐였었냐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한국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고 수출도 급감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아까 보셨다시피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크게 개선되면서 좋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출을 작년 말부터 좋은 흐름으로 멱살 잡고 쫙 끌어올렸던 것이 뭐였었냐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다른 산업군들은 계속 수출이 부진하고 실적이 좋게 나오질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도체만큼은 안 좋았던 상황에서 탈피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을 그야말로 좋게 멱살 잡고 끌어올려줬고 유난히 실적이 계속해서 크게 개선되면서 돈을 벌어가다 보니까 돈의 움직임이 어때요? 반도체 그렇지 않아도 쌌는데 돈을 많이 버네, 이쪽으로 돈이 더 몰리고 몰릴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 이 반도체를 살려고 봤을 때 다른 쪽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었더라. 결국 한국 주식 시장에 계속해서 남아있던 돈들이 반도체 쪽으로 이동되는 것이었더라. 자, 그렇게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B든 C든 D든 이러한 다른 섹터, 종목군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즉 다른 종목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반도체를 샀더라.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난히 증시는 계속해서 박스인데 반도체는 계속 올라가고 반도체가 아닌 종목군들은 오히려 빠지는, 그러니 반도체를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그냥 재미가 없는데 나 혼자만 너무 재밌고, 반도체를 가지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 시장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계좌가 계속 빠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면 반도체만 유난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품목별 수출 증감 데이터를 최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 반도체가 있는데요. 반도체 외에도 최근 들어 컴퓨터라든지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 이러한 주요 IT 쪽에서의 수출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석유, 제품, 화학, 그 외에는 자동차, 선박 내지는 바이오 헬스까지 이러한 다양한 품목에서의 수출이 좋아지고 있더라 였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도 수출이 개선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쪽에서 돈이 더 유입되지는 않더라.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돈이 돌 때 있어서 야, 이번에 IT가 좋아졌대, IT 올리자, 또는 자동차나 조선이 좋아졌대, 올리자 라고 봤을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돈이 매도가 돼야 또 이 종목을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자금이 더 유입되는 게 아니라면.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도 계속 수출이 좋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계속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계속 주가 흐름이 좋은데 굳이 팔 필요가 있는가? 굳이 팔 필요가 없다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으니까 큰 돈이 특별히 우르르 빠져나오질 않아서 다른 쪽에서의 기회가 오히려 또 크지는 않은 상황. 그러니 반도체는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B, C, D 이런 쪽에서 돈이 조금씩 계속 오늘은 너를 올려줄게, 내일은 너 차례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의 거의 뭐 품앗이 하듯이 돈이 막 이동되고 있다 보니까 작은 돈들이 계속해서 도니까 오히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특별히 주도주가 보이질 않고 상승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또 추격하기에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투자의 난이도가 좀 낮아지려면, 즉 상반기처럼 뭐 반도체가 강한데 계속 강한 현상처럼 어떠한 특정한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정말 뭐 금리가 낮아지든 아니면 우리나라 증시의 밸류업이 나오든 해서 다른 쪽에 있던 자금이 한국 증시 쪽으로 크게 유입되면서 A가 이만큼 올랐는데 B도 좋아. 야 B 너 우리가 올려줄게. 야 C 너 우리가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자금의 힘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다 같이 좋아지는 상황이 첫 번째 시나리오겠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안 좋아지면서 빠지는 경우가 나오겠죠. 근데 이 흐름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전망치를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도 반도체의 이익 상향치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전망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혹시 몰라요. 반도체의 뭐 개별적인 악재가 터져서 반도체 쪽에서 자금이 크게 이탈된다면 이 빠져나온 돈들이 또 다른 쪽으로 훅훅 들어가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소외되었지만 실적을 잘 버는 주식이 있다면은 그때 또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면서 그때는 좀 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면서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 두 가지의 경우가 다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목표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러한 상황을 이제 왜 두더지 잡기 장세라고 표현을 했냐면, 지금의 장세가 딱 우리 두더지 잡기 게임할 때 장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구멍에서 두더지가 막 한 마리씩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망치로 때려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은 A라는 종목이 이렇게 빼꼼 고개를 내밀면 다음 날에는 B라는 종목이 빼꼼 내밀고 C라는 종목이 빼꼼 내밀고, 대신에 기존에 올라갔던 애는 다시 내려오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고개를 빼꼼 내밀 때 누구보다 빠르게 때려 잡아야지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그러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뛰어놀기 좋은 장세인 것 같다. 증시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나는 오늘도 수익, 내일도 수익, 모레도 수익 이런 식으로 나만의 계좌를 계속 불려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데, 이게 사실상 쉬울까요? 주식시장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장중 내내 계속 그 흐름을 관찰해야 되고, 증시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부터 이슈 캐치하고 준비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도 좀 설명을 해드렸던 전략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이쪽 구멍에서 두더지가 튀어나올 것 같아. 이번에는 이쪽 구멍에서 두더지가 튀어나올 것 같아 하는 쪽에 미리미리 덫을 펼쳐놓는 겁니다. 실제로 두더지가 내가 펼쳐놨던 그물망에 걸리면 옳았구나 하면서 이제 걷어가는 것이죠. 즉 단기적으로 오를 만한 주식을 미리미리 일부 조금씩 사놓고, 주식이 일부 올라오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씩 좀 거두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종목에 그물을 펼쳐놔야 될까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받을 만한 종목에 그물을 펼쳐놓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장을 이해봤을 때 지금은 수출이 개선되고 있는 경기 확장 국면이자 실적 장세다.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특징, 어떤 종목군들이 강하느냐? 수출이 잘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 와중에 싼 종목들, 이런 주식들의 자금이 단기적으로 쏠리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누가 어떤 업종이 수출이 잘 되지? 그 와중에 진짜 실적이 좋은 기업이 누가 있지? 근데 그 와중에 싸네? 그러면 그런 주식들을 따로 분리를 해놓고 조금씩 비중을 골고루 분산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제 품목별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전반적인 IT 쪽,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외에도 실적 전망 개선 섹터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운송, 자동차, 소프트웨어, 증권, 조선기계 이런 쪽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군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되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 1차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죠. 저도 최근에 우리 멤버십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부합하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고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또 제가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행부 스케치 영상에서도 이러한 종목들의 일부를 또 같이 공부하는 중이긴 하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나는 이런 종목 찾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영상 참고해서 같이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는 막 올라갈 때 따라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돈이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욕심과 조급함 많이 내려놓으시고 실적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일부 조금씩 쌀 때 사모았다가 내 차례가 와서 펼쳐놓은 그물망에 두더지가 걸리면은 차근차근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팔아주면 단기적으로 그래도 시장은 재미없지만 나는 재미를 계속 볼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큐피디님 주식 투자 한동안 계속 안 하지 않으셨어요? 최근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했는데 한 10,000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래도 벌었네요. 번 게 어디예요? 그쵸. 아니 근데 주식 투자 뭐 더 잘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기초부터 다시 탄탄하게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최근에 좀 생각해 둔 게 있는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 이 부자TV도 좀 자문 운용 쪽으로 좀 갈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아직 이쪽으로는 제가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뭐 자문이나 운용 쪽으로 실제 많은 경험을 쌓고 하셨던 그 선배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배님들한테 제가 좀 직접 배우고 그 배웠던 거를 또 바탕으로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하는 구조를 좀 만들어 볼까 했는데 어때요? 저 배울 때 같이 배워볼래요? 너무 좋은데요? 진짜요?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저는 투자에는 정답은 없긴 하지만 나한테 맞는 투자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맞는 투자는 좀 탑다운에 의거한 투자 방식이에요. 즉 경제 시황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유망한 주도 섹터는 무엇이며 그 중에서도 핵심 기업은 누구인가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방식인데 그런 분석을 굉장히 선호하면서도 뭐 자문 운용 쪽으로 거의 한 20년 이상의 또 업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김진 대표님, 그 다음에 이주강 대표님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해외 국내 가리지 않고 주도주를 잘 골라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충강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JP모건 자산운용의 경력으로 미국 주식, 미국 투자 쪽으로도 굉장히 또 오랜 경험을 하신 분이라서 이런 쪽으로 두루두루 우리가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요즘 금투세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미국 주식도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 부자TV 슬로건이 같이 행복한 부자가 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PD님이랑 저도 매주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님들을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놓쳤던 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들도 물론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직원분들조차도 행복한 부자로 좀 가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뭐 행부학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실제 우리 선배님들한테 배우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큐피디님도 그렇고 그리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같이 좀 더 행복한 부자로 좀 나아가는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또 새로운 컨텐츠 기획하고 시청자분들에게도 우리가 같이 배운 내용 또 올려드리면서 같이 공부하는 컨텐츠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다가올 행부학교 컨텐츠 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함께 또 행복한 부자로 향해 가봅시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